다음은 금 얘기입니다. 자, 지금 금 가격 관련돼가지고 좀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은 하고 있어요.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금은 뭘로 보실 수 있냐 그러면은, 금은 오를 때 두 가지 포인트로 오릅니다. 1번 인플레로 올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로 오르고 또 뭘로 오릅니까? 위기 때 올라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인플레가 오든 위기가 오든 경기가 안 좋을 때 금이 오릅니다. 불확실할 때 금이 올라요. 그리고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달러가 올라가고요. 위기가 오면, 위기가 와도 달러가 올라가요. 인플레가 오면 달러는 금 대비로는 떨어진다. 쏘리. 인플레가 오면 달러가 떨어지고요. 위기가 오면은 달러가 올라가요. 그래서 달러랑 금만 놓고 봐도 달러랑 금이 같이 오른다? 그러면 뭔 얘기합니까? 위기라 그래요. 달러가 오르는데, 달러가 빠지는데 금이 올라. 그럼 뭐예요? 통화 가치가 박살난다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 올라올 때는 뭐였어? 요 올라올 때는 이건 인플레였어요. 인플레에 의한 금 가격 상승. 그리고 이때는 달러가 약했습니다. 왜? 미국이 계속 손해를 보면서 누가 성장해서? 아시아가 성장해서. 이거는 1번 케이스였어요. 요 때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때는 위기였어요. 위기에 의한 달러 강세였지.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금 강세인데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못 믿을 때였어. 특히 이때는 또 뭐가 문제였어요? 이때는 달러 박살날 때였거든? 리만 브라더스 위기였죠. 그리고 2011년도 이 고점에 여기서 뭐였어요? 여기가 유로존 위기입니다. 유로가 박살났었지 이때 또 유럽 경기가.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구간에서는, 골디락스 구간에서는 금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금은 빠져서 거래가 안 되고 금은 반등을 못 해요. 제가 이거를 초장기 차트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금 투자는 골디락스 때는 매력이 없습니다. 왜? 이때 주가는 2008년 대비 2008년 금 가격이 대충 $1000 밑에 한 900달러, 800달러 이랬어. 여기 있었어, 여기. 그리고 이때부터 주가는 얼마 올랐습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거진 8배, 10배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가. 1500이 15,000 갔잖아, 지금. 근데 금 가격 어떻게 됐습니까? 800달러 하던 게 지금 얼마? 2000달러 왔어요. 바닥으로 놓고 봐도 500달러가 얼마? 2000달러 왔어요. 같은 기간 동안 금은 4배밖에 안 올랐어요. 제가 금은 투자를 별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금은 위기 때는 금을 살만해. 돈의 가치가 박살날 때는 금을 살만해. 근데 인플레가 올라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못 올라요. 이때는 주식도 오릅니다. 그러면 금은 언제만 매력적이냐? 금은 이때만 매력적이야. 언제? 위기가 대두될 때, 위기가 올라가, 뭔가 불확실해. 이때는 주식이 빠집니다. 현재가 위기라 생각해서요. 그쵸? 지금 금을 투자하신다라는 고민은 이거예요. 위기라고 생각하면 금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정말 위기일까?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경기 박살이 나는 이런 위기일까? 2010년부터 2011년, 12년, 13년 저 시기에 재림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핵심은 뭐냐 그러면, 달러 같은 경우에,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위기냐라고 했을 때,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고금리다. 어디 하나 박살날 수 있다. 근데 요때와 지금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의 속도, 정보 공유의 속도가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터질 때, 리만 브라더스 터지기 2달 전에 먼저 의회에다가 리만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올라갔어요. 미국 모기지 시스템이 위험하다라는 그 안건이 올라갔어. 근데 이게 2008년도에 저런 이슈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리만 파산으로 개박살이 났을 때는 그때까지 뭐 했냐? 의회에서 계속 안 돼, 돌아가, 안 돼,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리만이 터지고는 개박살이 났지. 근데 지금은 정보 공유의 속도, 혹은 이 당시에 없었던 누가 생겼어요? 경쟁자가 생겼지. 누구? 중국. 지금 만약에 미국이 경제 위기를 크게 겪으면요, 중국도 같이 힘들 거야. 다만 미국이 경제 위기를 크게 겪으면 오히려 중국은 얼씨구나 좋다고 기회다 그러면서 돈 찍어내고 돈 풀면서 미국의 포지션을 또 뺏으려고 도전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미국이 흔들흔들 할 때 달러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수혜를 본 게 중국이었어요. 제일 수혜 본 게. 중국이 이때 돈 풀면서 오히려 중국이 수혜를 엄청 받거든. 그러고는 우리 중국 성장했다 해. 그러고는 2015년도에 우리 상하이 시장 개방하겠다 해. 그래가지고 상하이 지수가 1500포인트에서 얼마? 50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리고는 개박살 났지. 이거 아니다 해. 우리 안 깝치겠다 해. 월스트리트 무섭다 해. 저는 중국이 위기 먼저 맞을 것 같아서요. 중국 위기. 중국은 근데 공산당이 계속해서 쥐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위기다는 이미 5년 10년 된 떡밥인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공산당의 통제 정치가 무섭긴 하거든요. 특히 화교의 마인드가 무섭긴 해요. 그러니까 전 중국 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완다 그룹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오히려 중국은 계속 버티다가 오히려 중국이 분열돼 버리겠죠. 다민족 국가잖아. 중국이 분열되겠지.
그게 더 걱정이에요. 중국은 정치적인 리스크를 더 걱정을 하는 거지 경제적인 숫자적인 리스크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걔들은 이미 다 조작인데 뭘 믿어 걔들을.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방에 부러지겠죠. 소련처럼. 저는 중국이 뭐 소련이랑 다르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제가 살아생전에 중국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국이 분열되는 게 그 가장 큰 위기일 겁니다. 아직 위기 아니에요. 걔들은 어떻게 해서든 뭘 해서든 위조지폐를 찍어서라도 해결할 거야 걔들은. 자 어쨌든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물이세요? 금 투자 방법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위기 때 사는 거. 근데 위기 때는 채권 사는 게 나아. 금보다 채권이야. 위기 때는. 금 현물 기준으로 KRX에서도 현물 뭐 이렇게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그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제가 금 거래소는 잘 모르는데 KRX 현물 거래. KRX 현물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현물을 가서 찾아올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맡겨 놓는다든지. 왜 그러냐 그러면은 현물 거래는 금 이렇게 뭐 그냥 선물에 뭐 지수 투자, ETF 투자 이런 거 말고 진짜 현물에 금 거래소에다가 돈 맡겨 놓고 내 거 저당 잡아 놓고는 그리고는 그걸 나중에 내가 언제든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현물 투자는 그냥 냅두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if 금이 이번에도 수수료 없고 찾을 때는 10% 부가세. 예, 그거는 저는 그걸 그냥 뭐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if 이번에 금이 진정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정된다고 가정을 이렇게 내려갈까? 여기까지 내려갈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안 내려가요. 왜? 돈이 풀린 게 있거든. 지금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국제유가가 얼마였는데 국제유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원래 6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얼마? 75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실히 돈의 가치는 떨어졌어요. 근데 국제유가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보시면 구리 가격을 보시더라도 5,000달러, 6,000달러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얼마? 구리 가격 보시면은 얘 지금 7,000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7,000달러, 8,000달러 왔다 갔다 하잖아. 구리가 6,000에서 8,000 왔던가? 하여튼 30% 올랐어 지금. 지금 원자재들 평균으로 내보시면은 요 코로나 이전 안정적인 골디락스 시절 대비 돈을 많이 풀었으니 몇 프로 골랐어? 30% 골랐어요. 대충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요때를 한 1300에서 1500 기준을 봅시다. 1500은 안 되겠다. 1300. 1300에 30% 더 해볼까? 1.3. 그러면 한 1700 정도죠. 요 정도가 앞으로 금 가격의 바닥권일 거예요. 이 밑으로는 안 빠질 거야. 왜? 유동성을 더 줄일 순 없거든. 돈의 가치를 끌어올릴 순 없거든. 인플레이션을 마이너스로 끌고 간다? 디플레를 가져갈 수도 없거든. 인플레이션 퍼센트를 1%, 2%까지 낮출 수 있어도 마이너스 1%, 2%, 3%를 못 가져가. 연준도 그러잖아요. 인플레 목표치가 얼마? 2%다. 매년 2% 성장을 목표로 한다. 매년 돈의 가치는 2%씩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자. 금 가격은 1700, 1800 이 정도가 앞으로의 바닥권일 겁니다. 돈 풀린 것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if 위기가 크게 와서 돈을 더 풀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위에서 놀겠죠. 금이든 원자재든 인건비든 모든 자산 가격이 돈을 푼다, 돈을 찍어낸다라는 소리는 돈 말고 나머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의 값이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금 가격은 지금 만약에 if 현물로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거 리스크가 와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환율 때문에 금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금은 달러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지금 1온스당 2,000달러 하는 거니까 달러 값이 떨어지면 금 가격은 좀 떨어지긴 할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1,700달러, 1,800달러 이 선을 바닥으로 찍고 난 뒤에는 횡보하다가 다음 위기 때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냅두세요. 현물이기 때문에. 선물 아니면 냅두세요. 이걸로 내가 1%라도 더 수익을 얻겠다. 그 마인드보다는 금은 진짜 그냥 비상금이야. 대부분 잘 모르는데 정확히 인사이트 역시 이거. 그리고 금의 좋은 점이 뭔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금 현물이 10% 부가세를 낸다 그랬잖아요. 금 현물 10% 부가세를 냈어. 이거를 분명 여기에 그 남바링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찾았어. 아들한테 줬어. KRX는 부가세 없어요. 아, 없어요? 이걸 찾았잖아. 내가 현물로 가져왔잖아. 이걸 아들한테 줬어. 그럼 분명 여기서 내가 골드바를 키로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스 단위로 사잖아. 그럼 거기 분명 번호가 찍혀 있을 거야. 그러면 아들이 분명히 골드바로 이거를 KRX에 갖고 가면은 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세를. 근데 아들이 이거를 녹였어. 그러면 아들의 목걸이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걸 녹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금 현물 냅두시라는 거는 이겁니다. 애들 주려고 사놓은 거 따로 집사람이 갖고 있고 별도로 투자 성격으로 5억 정도 갖고 있어요. 이 형 뭐야? 그러면 냅둬 그냥. 진짜 엄청 많구나. 네. 예. 근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현물로 금 투자는 현물로 하시고 그냥 진짜 이게 비상금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쫄딱 망했을 때 찾아 쓴다라고 생각해라. 금 투자를 생각할 정도면은 자산이 뭐 꽤나 크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은 이거예요. 금이 지금 가격에서는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 달러 대비 한 10%? 달러 기준 10%?
그러면 환율 기준 10%. 그럼 많이 빠지면 한 15% 빠져요. 지금 5억 넣어놨다 그러면은 꽤 크지. 왜? 한 7천만 원 마이너스 난다는 소리니까. 대신에 그거를 안 찾는다라는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말 그대로 매년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요. 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금 투자가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의미 없는 투자긴 해요. 왜? 이거 살 바에 코카콜라 사는 게 나아. 코카콜라는 꾸준히 올라가니까 차라리 애플 사는 게 나아. 애플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안 망해요. 금은 안 망해요. 그래서 금도 하나의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좋고 정말 투자만 생각하시면은 인플레 때는 뭐 사는 게 나아? 인플레 때는 주식 사는 게 나아요. 위기 때는 뭐 사는 게 나아? 위기만 생각하면 채권 사는 게 나아요. 금도 안 망하지만 미국도 안 망해. 그래서 지금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뭘 얘기해요? 금이 아니고 TLT를 얘기하지. TLT는 차익도 거둘 수 있는데 뭐도 나와? 분배금, 이자도 나와. 미국 장기 채권, 이자가 나오잖아. 금의 제일 약점이 금을 들고 있으면은 이자가 없어. 금을 들고 있으면은 배당이 없어. 그게 최대 약점이에요. 금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위기일 때 곧버스를 사는 건 어때? 야이 그거는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 아니 그 형님들 진짜 금은 뭐 비자금 느낌이 강한 게 맞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기는 더 큰 위기로. 예. 곧버스 TMF 위기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야 그지. 파도를 만나면은 그 서핑 하시는 분들 그러잖아. 파도가 제대로 만나면은 큰 파도가 온다. 난 그걸 즐기겠다. 야, 대한민국에 서퍼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 서버푸슈 구입. 아유, 를 주려고 산 거는 상속 목적이고 금액은 이야기 안 할게. 예. 그냥 투자 목적으로 5억 원 산 거 이 얘기한 거야.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면은 저는 오히려 금보다는 미국 장기 채권이 초등점 이득이다. YY님. 금은 그래서 저는 금을 투자 목적으로 산다. 이거는 반대예요. 금은 목적이 뭐예요? 명확하게 금의 목적은 현물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게 위기를 해지하고 그리고는 뭐예요? 그 세금 이런 부분에서 금은 현물 투자고요. 위기가 고민된다면 무엇을 사셔야 되냐? 위기 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위기가 안 와도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냥 사놨을 때도 이자가 나오는 무엇? 투자에서는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그 수익은 오히려 실현하는 게 맞죠. 금 가격 플러스 환율까지 생각하면은 15% 마이너스 날 수 있다니까. 10에서 15%.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 투자하지 말라. 드라마틱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미친 게 86,000원 갔을 때 안 팔았거든 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금으로 매매로 수익을 크게 보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삼성전자 틱틱이라 하세요. 차라리 시드가 크면은. 시드 진짜 크신 분들은 삼성전자 틱틱이 한다니까. 지금처럼 3점 밀리잖아. 그럼 사. 얼마? 5억, 10억, 20억 사. 그럼 얼마 먹어? 2% 먹어. 20억에 2% 먹으면 얼마게? 4천만 원. 매매로 2% 딱 먹고 4천만 원 빼는 거야. 와, 환장하는 거지. 삼전이 그래서 뭐 문제가 있냐? 지금 주가는 문제 없지. 그러니까 1%, 2%, 3% 뛰기 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시드를 태울 때, 물론 연말까지 가져갈 게 아니니까 10억 이상 태워. 연말까지 가면 이제 10억 넘어가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리고는, 그 1%, 2%, 3% 뛰기 대신에 빠지면이 아니야. 안 빠질 자리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확률 80% 넘어가는 자리. 그런 데서 쓱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 데서. 지금은 들어가기가 조금 무섭지. 오히려 좀 현금 들고 있다가, 이 나스닥 실적 보고, 8월에 방향성 좀 보고, 그러는 삼성전자가 다시 뭐 7만원 깨니 안 깨니,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거지. 한 번에 5억 사고, 10억 사고, 10억 사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얼마? 2% 딱 올라가면 파는 거야. 돈 진짜 많은 분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니까. 그게 아니면은 삼성전자 좀 애매하면 현대차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현대차도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그거를 어디서 해? 애플에서 하는 거거든. 애플도 가능합니다. 물론 애플은 그렇게 벌면은 이제 세금이 25% 나가니까 22점 몇 프로 나가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또 차익 많이 실현하고 이러면 또 이게 또 세금이 많이 신고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셔서 삼성전자로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 하면은 돈 됩니다. 그거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장기채권을 말씀드리는 이유 뭐 위기가 오면 빠르게 수익 실현 장기채권은 그리고 위기가 안 오면 금은 빠져요. 근데 장기 채권은 위기가 안 오면 배당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나가면 경기 침체 없이 뭐 연착륙으로 지나가면
그러면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금은 못해요. 수익 실현을. 금은 못해요. 수익 실현을. 그죠? 단기에 빠르게 위기가 왔을 때만 금도 익절 가능합니다. 포인트를 보더라도 매수 매도 포인트를 보더라도 금이냐 채권이냐 넣으면은 지금은 채권이 훨씬 더 이익이에요. 물려서 버티든 수익을 실현하든 장기로 투자하든 금보다 채권이 나아요. 물론 채권이 다시 금리가 뭐 한 2%대로 2.5%대로 내려가가지고 인플레이션 2%대로 안정화되고 골디락스 돼버리면은 그때는 오히려 금 모으는 거지 뭐 요럴 때 모으는 거지. 위기 와라 위기 온다 이런 위기 올 때까지 난 모은다 그러고는 쫙 올라가면 던져도 되잖아. 지금은 금을 살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달러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